반응이 좋아요. 그래. 자,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박수를 쳤잖아요. 박수나 거의 호응해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는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서 미래로. 그런데 그 미래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전 생각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로 3초 전, 바로 1초 전 생각을 잊어버렸을 때. 생각이 기억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기억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시를 암송한다, 방정식을 기억한다, 전부 다 문자로 된 어떤 걸 기억한다. 이게 이제 기억이라는 그게 틀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기억에 대해서 가장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10분 전에 10분 전에 생각을 기억합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의 기억입니다. 생각을 기억한다? 생각을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분 전에 어떤 생각 했었어요? 10분 전에 이거 끝나고 어디를 갈까? 그러면 네. 1시간 전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10분 전에 제 기억이 기억이 안 나서? 1시간 전에 생각을 기억한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또 엄밀히 10분 전에도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자, 여기서 내가 아까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해당화 꽃을 봤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10분쯤 지났다 하면 그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아, 이거 해당화가 있네. 그러면서 이 코너로 돌고 누굴 잠깐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데 내가 이렇게 되짚어 보지 않으면 90% 기억이 안 나요. 한 가지 정도, 뭐 해당화가 여기 있네, 요 정도. 자, 생각의 기억. 자, 생각의 기억은 10분 전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뭐 1시간 전에 내가 뭔 생각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3초 전 생각을 기억 못한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냉장고까지 갔는데 다음 경험해봤죠?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분 전 기억은 대부분 잊어버려도 아무 살아있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3초, 1초 전의 기억은 1초 전 기억이 아닌데 잘 들었어요. 1초 전 생각. 1초 전 생각을 기억 못하면 행동이 분열됩니다. 행동이 산산이 분열돼서 그걸 우리 흔히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러죠. 누구한테 갔는데, 저도 옛날에 있어요. 지도교수 방에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실험실에서 나왔고, 박사과정 때, 들어갔는데, 분명히 뭐, 중요한 일이 있어갖고 뭘 질문하든지 뭘 보고하든지 갔을 거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고. 건망증이 아닙니다. 간혹 살다 보면, 그 뭐, 20대, 30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은, 10분 전 기억도 아니고, 생각. 기억이 아닙니다. 생각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지도교수 방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몇 분 전에 무슨, 뭐 일이 있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또 들어갔는데, 내가 왜 들어왔는지 몰라. 생각을 기억할 수 있는가? 90% 생각은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단 1초 전, 3초 전 내가 뭘 생각했는가는 기억하지 못하면 강의 중에도 옆길로 갔다가 3,000보로 빠진다 이야기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무슨 너무 격가지로 빠졌을 때 다시 돌아오잖아. 네,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도입부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면밀하고 섬세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한 질문이 가능해져요. 그냥 기억이 아니고, 그냥 기억은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던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생각의 기억입니다. 근데 그 생각의 기억을 관찰해보면, 1시간 전, 10분 전 생각은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 살아가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바로 전, 바로 3초 전, 바로 1초 전 생각을 기억나지 않으면, 바로 1초 전 생각이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황당하죠?
놀라운 결과에 도출되잖아요. 10분 전 기억은 잊어버려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1초 전 기억이 아닙니다. 생각의 기억입니다. 1초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팔로우하지 않으면 뭐가 불가능한가? 뭐가 불가능한가? 뭐가 불가능한가? 우리의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하시죠? 그럼 그 1초 전이라는 게 바로 현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어쨌든 1초 전에 뭐의 기억이었어요? 생각의 기억이었잖아요. 1초 전의 생각을 기억한다. 어쨌든 기억이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시를 암송한다든지 수학 문제를 기억한다든지 이런 거가 핵심이 아닙니다. 들으셨나요? 1초 전 내 생각을 기억을 못하면 내 행동은 동물로서 나의 행동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요. 리얼하게 다 하면서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왜 들어왔지? 냉장고 앞에 왜 왔지?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면밀히 나가보면 뭐가 붕괴가 됐나 하면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러잖아요. 지도 교수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들어온 생각을 잊어버렸을 때는 황당하잖아요. 그때 대충 못하면 문 닫고 다시 나가요. 그런 경험 있죠? 냉장고까지 가갖고 내가 왜 왔는지, 수박을 꺼내러 왔는지, 시원한 물 한 번만 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 문을 안 열어요. 대부분. 심지어 방에 들어갔다가도 두리번거리가 나와버려요. 자, 이게 내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불가능하죠? 뭐가 불가능하죠? 행동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럼 우리 행동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직감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행동은 바로 이전 생각을 찾고 있어야만이. 그 이전 생각이라는 게 시간 범위가 10분 전 이것도 아닙니다. 대략 아무리 길어도 10초 정도 안 넘어갑니다. 바로 현재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뭐냐면 기억은 미래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오늘 이제 이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행동으로 바뀌느냐 이건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인데 이제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브레인 전체 다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확한 핵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전 같이. 여기서 따라가는 키워드는 뭐였으나 하면 일반적인 기억이 아니었고 생각의 기억이었어요. 생각의 기억은 2, 3초, 1, 2초 바로 우리 지금 현재에 작동하고 있는 그거였어요. 그걸 놓쳐버렸을 때는 뭐가 불가능한가를 따져봐야 돼요. 두리번거리고 서성이고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행동의 중요한 비밀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행동은 미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은 뭐죠? 내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나가는 거는 지금 현재에서 미래잖아요. 네. 그런 동물이 있어요. 대부분 인간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드디어 바로 이전까지 기억을, 바로 전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는 어마어마하게 다층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정신작용 중에서 가장 유니크한 거는 뭐냐 하면 있지 않는 일,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정하는 겁니다. 이제 현재, 미래, 시제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정하는 걸 상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그거 지구상에 할 수 있는 동물 없습니다. 인간밖에 못합니다. 그게 단 2, 3초 후에라도 2, 3초 후를 상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행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하고 말하고 행동은 시제가 전적으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는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는 전부 다 언론이잖아요. 모르는 세계잖아요. 깜깜한 세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래의 문을 여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1초 전에 내가 바로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브레인에서 이게 책 한 권의 주제인데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어쨌든 영특한 종이 된 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정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정한 것, 상상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 요거 두 가지로서 인류는 우주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화성도 가고 잠수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전부 다 일어난 일이 사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미래 일화 기억과 구성적 행동으로서 이걸 다 해결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나요? 온 태스크란 책이 나와 있어요. 그 미국의 인지과학자가 썼는 책인데 아주 최근 이쪽에 전체를 그 핵심을 잘 요약하는 책인데 그 책에는 내용 전체를 내가 다 읽고 제가 만든 다이어그램이요. 이건 어디도 없습니다. 제가 만든 다이어그램이니까. 예.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알아야 되는 이 많은 블록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들어가는 게 실제로 이게 이제 프론탈 푸얼이라고 하는데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에서 이쪽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 중에서도 가장 앞쪽을 대략 이쪽을 전전두엽이라고 하고 전전두엽은 우리 이제 계획을 세우는 학습하는 브레인인데 이 전전두엽 중에서도 가장 앞쪽입니다. 요걸 극이라 해갖고 프론탈 폴이라 그래요. 이 프론탈 폴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제 서서히 들어가고 인류가 브레인 쪽에서도 가장 좀 미지의 영역 쪽에 속했던 부분입니다. 이 프론탈 폴이 뭘 하느냐 하면 장기 계획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뭐 10년 후에 계획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의 목표, 내적 그런 어떤 긴 10년, 적어도 5년 후의 결과를 예측하고 우리 생체 자원, 시간과 에너지를 그쪽을 다 투여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세우는 브레인이 이 프론탈 폴입니다. 근데 그런,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이 뭐 명문대학을 간다 그러면, 서울대 간다 그러면 벌써 3년 정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니멈 3년, 5년. 예를 들면 전문가가 되겠다 하면 어느 분은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10년 동안 하고 싶은 거 가로 줄이고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를 한 가지 방향으로 소스로 몰입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동물들은 거의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 중에도 그렇게 가능한 사람은 거의 한 1% 정도. 그건 아직도 우리 브레인이 이 전전두엽이 진화적으로 가장 나중에 이렇게 붉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인간은 이 전체 이게 약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줄게요. 형상화 같은 거는 아직도 진화 단계에 있어요. 형상화가 뭐냐면요. 제가 몽골 가면 항상 그걸 많이 느껴보는데 회원들 데리고 이번 8월 말에도 갑니다. 사막에 가서 다 마음 먹고 이제 우리나라 별을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별을 보잖아요. 그러면 별자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별자리 한 10개 정도만 알아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별자리 10개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하루에 한 2시간씩 해도 일주일 해도 그게 정착이 안 돼요. 근데 별자리,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북두칠성 머릿속에 그릴 수 있나요? 이렇게 해야 돼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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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요 끝은 약간 요렇게.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오리온 자리 한번 해보세요. 요게 형상합니다. 오리온 자리 요렇게, 삼태성 요렇게 있고, 요 베테큘리스 있고, 니겔 있고, 요쪽에 이렇게 오리온 네브라 있고. 오리온 자리 같이 간단한 요것도 형상화를 시키면 엄청 시간이 걸려요. 집중적으로 해도 어려워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 브레인 속에 이미지를 만드는 그게 형상화인데, 형상화는 어느 정도 된다 해도 이 형상화된 걸 끄집어내는 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조각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 속에 비너상이 있다. 상상할 수 있죠. 형상화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그 곡선을 다 해가고 정을 찍어갖고 끄집어내는 데는 10년 이상 훈련을 해야 돼요. 이미지가 떠올랐다 해갖고 그걸 표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끄집어내는 과정은 근육 운동을 훈련해야 돼요. 결국은 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인류는 아직도 그 형상화 단계도 약하고 그 형상화된 내적 이미지를 운동 출력, 손이나 보컬, 언어를 통해서 표출하는 이 과정이 힘들어요. 특히 손으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말로는 어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손 움직이는 것보다 말하는 게 굉장히 더 많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이 브레인 중에서 이 앞에 있는 전전두엽은 전전두엽에서 가장 이 끝에 있는 프론탈 폴이라 그래요. 브로드 넘버 10번 일부 있는 그 브로드 넘버를 다 알아야 돼요. 뒤에 볼게요. 요거 사는데 이게 뭐라 하냐면 장기 목표 10년, 5년 이상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짜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결심,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 벤트로미디얼 프리프론탈 코텍스라는 거예요. 벤트로미디얼 프리프론탈 코텍스는 주로 이거 벤트로미디얼이라는 건 복내척. 그래서 이 브레인을 이야기할 때는 복척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간단해요. 우리 인간을 상정하면 안 돼요. 지구상에 직립한 종은 몇 종류 안 돼요. 네. 그 인간밖에 없다 보면 돼요. 대부분 포유동물은 4천 정도 넘는 포유동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해부학은 이렇게 개처럼 돼 있는 고양이나 개처럼 된 게 표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내 배하고 같이 있잖아요. 앞면이. 그래서 이게 복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디폴트 모드. 네. 내가 누군가. 그 다음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복내척 전전두엽 같은 경우는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사회적 정서입니다. 사회적 정서.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명상을 쭉 해야 되겠다. 다 물어보면 그 느낌이, 그런 결심이 왜 생겼나 하면 여러분들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사회압입니다. 사회가 우리한테 푸시한 어마어마한 압력입니다. 사회가 없는데, 혼자 몇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 결심이 생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사회적 감정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복내척 전전두엽이 사회적 정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그게 우리 인간 행동을 규정하는 데 가장 큰 강한 드라이브 포스입니다. 그게 곧장 이래갑니다. 그래서 나는 뭘 좀 해야 되겠어. 응? 그렇죠. 나는 좀 폼나는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어. 이런 장기적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장기적 목표의 거의 7, 80%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사회적 정세에서 온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드라이빙 된 겁니다. 그걸 처리하는 데가 이쪽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히포캄퍼스의 해마입니다. 해마는 그 사람 한 개인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걸 흔히 일화기억이라고 그래요. 네. 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이 꽃밭을 보고 해당화가 확 왔잖아요. 그거는, 해당화 꽃에 대한 정서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집, 그 아파트 단지인데도 우리 집에 하단에 맨 처음에 옮겨 심었던 게 해당화 꽃이었어요. 장미가 아니었고, 해당화였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미자, 해당화, 동백꽃,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섬마을. 남해안, 서해안, 쪼매난 섬마을에, 예.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계속 이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그건 개인적 히스토리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게 히포캄퍼스입니다. 해마입니다. 그래서 셀프 이야기도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셀프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몸, 바디, 신체 중심으로 한 셀프가 먼저 생깁니다. 그 이제 인간의 성욕이나 배고픔이나 이런 거에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사회적 자아가 출현합니다. 그 사회적 자아하고 또 하나의 자아는 뭐냐면 개인의 삶의 추적.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군대 생활, 유학 생활 모든 거 이 전체 하나의 자전적 해상을 통한 매 순간순간 불러오는 나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전적 회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 셀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부분 자전적 해상을 바탕으로 한 셀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셀프, 신체적 셀프, 자전적 해상에 의한 셀프. 또 이것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브레인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결국 그 사람 행동을 결정하는 거는 이러한 셀프를 기준으로 해갖고, 결국은 행동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정확한 질문, 정확하게 하게 되면 명확해요. 행동은 내가 여기서 어디로 움직이는 게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지구라는 행성 표면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말이 돼? 궁금하신 분, 밤에, 야, 저 계단 한 내려가 보세요. 넘어져요. 목숨 위험해요. 밤에 캄캄한 서울 한가운데 있다가 고충 빌 때다. 우리가, 내가 이런 멘트 할 거야.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란 종이,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을 움직인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행동입니다. 그 말이 된다는 걸 빨리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밤에 컴컴한데 아파트 20층에서 계단 타고 한번 내려가 봤어요. 불 다 끈 데서. 그럼 어떻게 해서? 유일하게 인간 할 수 있는 건 더덩거리는 거죠. 그 더덩거린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럼 더덩거린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게 브레인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억도 흔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근데 정확한 질문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생각의 기억입니다. 그것도 바로 1, 2초 전의 생각의 기억. 이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1, 2초 전을 생각을 기억을 못하면 뭐가 불가능하다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인간 현상을 보는데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뭐냐면 인간한테 불가능한 것이 무언가를 빨리 찾아내면 돼요. 내가 잠깐 옆으로 가겠습니다. 인간한테 불가능한 게 뭘까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제가 이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목적이 없으면 행동을 못 합니다. 목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달밤에 어슬렁거리는데, 산책하는데 목적 있죠. 릴렉스 하라는 목적 있죠. 내가 욕을 했다.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나서 하는 거죠. 내가 등을 간지럽했다. 간지러면 한 거죠. 자, 이런 예를 쭉 한 10개만 들어보세요. 목적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가? 그러니까 목적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열된 사람. 조현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명확해졌죠. 우리가 그런 병리적인 상황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목적 없는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뭔가 크게 보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불가능한 게 뭐냐면 사람 얼굴을 봤는데 느낌이 안 생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중요한 게 나하고 관련해서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오늘 처음 보잖아요. 근데 보면 느낌이 생기죠. 저 경상도 액센트야. 저 사람 그냥 좀 느낌이 생기잖아요. 네. 내가 종로거리를 가도 수백 명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다 보는 순간 느낌 생기잖아. 저 사람 왜 그래? 조금 느끼해. 혹은 저 사람 참 희한하네. 저 사람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네. 저 사람 이게 1초 내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 저는 지금 처음 보는 선생님인데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생겼어요. 네, 딱 건장하시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갖고 느낌이 안 생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얼굴을 봤을 때. 인간한테 불가능한 건 참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목적 없는 행동 못하고 인간이 인간 얼굴을 봤을 때 느낌이 안 생기는 게 원초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건 엄청나게 긴 이야기입니다. 감정의 진화라는 것은 적어도 거의 한 2억 5천만 년 이상 고생대 말부터 다 알아야 됩니다. 그까지 다 이야기할 틈은 없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든 개인적 살면서 겪었던 모든 정서적 경험, 그것이 끊임없이 불러져요. 좀 조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불러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불러지는 줄 알아요? 자기의 자전적 가근은 언제 불러집니까? 이럴 때 불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수원에서 일 막 한참 하다가 더워갖고, 이렇게 잠깐 쉴 때, 이렇게 냉수 한 잔 마실 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대전에서 왔습니다. 아침 일찍 쫙 해갖고, 운전하고 왔는데,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생각하면 위험하지. 차들이 그냥 팍팍 오고 하는데, 옆차가 끼들고 하는데, 그럼 톨게이트 딱 통과해갖고, 고속도로 딱 타고 한 10분쯤 지나면 이제 흐름만 타고 가면 되잖아요. 후 하고 롤롤롤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물도 한 잔 마시면서 바깥 구름도 보고 요때 내 과거의 자전적 셀프가 인출이 됩니다. 요걸 디폴트 모드라고 그래요. 브레인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과거를 항상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셀프는 우리가 넉 놓고 있었을 때
메인 태스크를, 메인 과업을, 농사를 짓든 공부를 하든 자기 하는 메인, 그걸 뭐라면 브레인 과학에서 태스크라고 합니다. 목적 지향성을 갖는 어떤 일을 중단했을 때, 그냥 흐름만 맡겨놓고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이쪽에 이어서 했던 그 미디알 프리프론탈이라고 그래요. 이쪽, 이 브레인을 했을 때 요 앞쪽하고 요 뒤에 프리큐니어스 영역하고의 다중으로 속닥거리는 정보가 나왔어요. 이 아들이 바로 뭐냐면 이쪽 뒤에 이 세기 전엽이라는데 프리큐니어스 영역에서는 이 해마가 무슨 작업하고 엿듣고 있어요, 아들이 항상. 해마는 뭐냐 하면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모든 행동을 동반한 기억.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항상 그것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 그걸 항상 이쪽에서 엿듣고 있다가 이쪽 전전두의 목적 지향성이 약간 풀렸을 때 언제 담배 한 피우고 담배 한 대 할 때든지 고속도로 이제 복잡한 거 다 해하고 후유하고 먼 산 볼 수 있을 때, 예, 그렇죠. 그때 목적 내가 그걸 긴박한 목적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때 이 안쪽에서 내 과거를 슬쩍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면서 저 문격으로 보면서 아 벌써 여름이네. 아 이렇게 하면서 먼 산을 보면서 잠깐 내가 원래도 바빴지. 벌써 저 8월 다 7월 다 넘었네. 벌써 이렇게 됐네. 앞으로 6개월은 또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장기 목표가 가능해져요. 오케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히포캄퍼스가 장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그걸 이렇게 확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몰아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장기 목표 해갖고 그런데 난 그냥 대충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사회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해갖고 내가 좀 사회에서 떳떳한 뭔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되겠다는 장기 목표. 그 가치가 이 두 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실행으로 갑니다. 그 장기 목표가 생겼고 이걸 실행 쪽으로 가는 실행할 수 있는 그 엔진이 바로 뭐냐면 자극기억이라고 그래요. 그 자극기억은 이쪽에서 합니다. 배회측 전엽 이쪽하고 브레인과 전역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쪽입니다. 자극기억. 워킹 메모리.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워킹 메모리는 워킹 한단 말이 뭡니까? 매 순간 작동하는 겁니다. 이 워킹 메모리가 붕괴돼 버리면 우리는 현재가 붕괴가 돼 버려요. 자, 워킹 메모리 예를 들어 줄게요. 그리고 아까 냉장고 앞에 그 사람입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네. 근데 저 사람이 갑자기 나를 알아보고 압수하려고 손을 내밀었어. 근데 나는 저 사람 모르겠어.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현재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이 현재란 말을 굉장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동물로서, 우리의 인간으로서 삶은 현재에서 미래를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공짜로 그냥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면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상태를 여러분 상정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제로를 미래를 향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 미래로 나가는 게 바로 우리 행동인데 우리의 행동을 미래로 나갈 수 있게 행동의 문을 열어주는 그 열쇠가 바로 자극기억입니다. 그 자극기억은 브레인 사이언스 뭐라고 그러냐 하면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곧장 인출에 쓰는 장기기억을 말합니다. 곧장 인출을 쓰죠. 누가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나는 지금 못 알아보는데 내 초등학교 동창이냐? 지난번 강연에 만나는 사람이냐? 빨리 불러내야 되잖아요.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우리 행동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미래를 예측을 해야 돼요. 미래 예측이라는 게 밤에 계단을 들어올 때 완전히 예측을 못 하잖아요. 예측을 못하면 더듬게 돼요. 더듬는다는 말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낮 동안에는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게 브레인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운동 출력이 나갈 때 이쪽에서 이
프라이머리 모터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프라이머리 모터 영역 방아쇠 같은 겁니다. 딱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감각이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까지 옵니다. 이까지 오면 이쪽 앞쪽에서 내가 지금 하는 태스크,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은 뭐 10분짜리, 5분짜리 쭉 있어요. 그 일들의 목적이 딱 장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목적이 만들어지면 운동 실행으로 나갈 때는 세 단계부터 거쳐 나갑니다. 그 중간 단계의 프리모터라는 영역하고 보완 운동 영역에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 파인 튜닝을 거치기 전에 운동에 나가버리는 게 말실수입니다. 말실수 해봤죠? 말실수 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전 단계에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제어, 조절 과정을 스킵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말실수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일상생활 말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말실수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이전 단계에 출력 나가기 전에 조절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프리모터고, 프리모터에서 그 다음 나가는 거는 모든 게 딱 조종, 겨냥, 요까지 조절 과정입니다. 마지막에 방아쇠 단계잖아요. 방아쇠 단계는 M1 영역인데 M1 영역까지 딱 가면 모든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방아쇠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해본 적 있죠? 아,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나서 깨닫죠. 그게 방아쇠 당겨버린 겁니다. 엎질러지는 물. 그게 M1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가 논문들을 보면 M1 영역에는 딱 가면 그냥 엄청나게 빠른 펄스가 생겨갖고 이렇게 해서 뒤에 보여줄게. 척추를 타고 그냥 손가락으로 탁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M1 영역으로 가기 전까지 셀렉션하고 괜찮은 이렇게 공손한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예. 네. 그래서 M1 영역 그런데 이제 근데 우리가 일상에 이제 뭐 그런 실수들 같은 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일상에는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일상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느냐 하면요. 잘 들었어요? 요 운동 출력이 탁 방아쇠를 당길 때 마지막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곧장 방아쇠 당겼다는 걸 감각 영역에다 통보를 해버려요. 이걸 거짓말 원심성 카피라 그래요. 원심성. 그러니까 원심성이라는 건 뭐냐면 운동 출력을 내가 하기 위해서 원심, 바깥으로 나가는 거라 그래요. 원심성 카피본. 내가 지금 방금 운동 출력을 내보냈으라는 내용을 감각 영역에다 알려줘요. 동시에 알려줘요. 그래서 뭐냐면 운동 출력까지 나갈 때는 척추를 통해서 이렇게 손가락까지 나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냐면 0.25초, 4분의 1초 이 정도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런데 감각 영역, 촉각 영역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시간적으로 거의 한 100ms 이내로 다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행동하는 운동, 여기서부터 늘어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탁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감각영역에다가 방아쇠 당겼다고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을게요. 냉장고에 시원한 물컵을 딱 잡는 순간 여기서 냉장고에 물컵을 잡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촉각 쪽에서 이 온도 센서가 이거는 찹다는 걸 먼저 알아버려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No.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에 뜨거운 것 끄집어낼 때 하고 냉장고에 시원한 물컵을 잡을 때 하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실수 안 하잖아요. 시간 차이 없이 알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운동 출력을 내보낸 동시에 근데 운동 출력이 나갈 때는 시간 좀 걸려요. 손가락까지. 근데 먼저 알아요. 너가 잡고 있는 물컵은 벌써 냉장고 오래 있기 때문에 차가워 라고 알려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 예측 시그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시그널이 잘못되어 버리면 많은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줄까요? 예측 시그널. 제가 자주 보는 게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가 급히 막 갈 때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갈 때 많죠. 네, 그런 거 해봤잖아요.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급히 이제 시간 맞춰 간다고 에스컬레이터 막 뛰어 올라가. 근데 2, 3초 지났는데, 뭐 이상해. 에스컬레이터 정지하고 있었어. 한번 경험해본 적 있죠, 다들? 그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래 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에스컬레이터 딱 올라가는 순간 나는 에스컬레이터를 간다고 해서 명령을 내려요. 운동에서 감각으로 내려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는 이전 기억까지 다 가서 에스컬레이터는 항상 올라간다, 움직이고 있다는 걸 먼저
먼저 알려줘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2, 3초 지날 때까지도 정지하고 있다는 캐치를 못해요. 이걸 믿고. 따라왔네? 그래서 그게 깨졌을 때, 예측이 깨졌잖아요. 예측이 깨졌을 때 우리는 알아요. 아하. 예측이 깨졌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항상 예측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 해줄까요? 여러분들, 특히 뭐 90 냉장고 있으면 여름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냉장고 소리가 낑 나잖아요. 전자장비 소리가 낑 나면 그 소리가 항상 나면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빠도 그거 이렇게 젖어 있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데 언제 또 이게 또 괴롭히느냐 하면 이게 턱 꺼졌을 때 이게 되게 황당하잖아요. 이제 소음이 사라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나중에는 좋은데 딱 꺼졌을 때 몇 초간 뭐 이거 뭐지 두리번거리게 돼요. 우리는 예측이 깨졌을 때만이 의식 레벨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대부분은 모든 게 예외 없이 예측을 투사를 합니다. 오케이. 그건 중요한 브레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예측 머신이다. 이게 지금 메인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예측을 잘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좋아요. 혹시 잘 놀라는 사람들 많죠? 네. 그거는 조금 브레인 이렇게 훈련을 하면 그런 피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들도 자꾸 특히 여성분들이 좀 두려움이 많고 이러니까 많이 놀라워해요. 특히 뭐 갑자기 내가 지나갔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도 놀래요. 그러면 저는 안 놀래요. 그거 별로 안 놀래요. 옆에 가다가도 펑 터져도 별로 안 놀래요. 왜 그러냐면 그 메커니즘을 알면 돼요. 그 놀라는 게 이 놀람이라는 게 지금 이 브레인 과학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놀람이라는 거. 제가 또 빨리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놀라는 게 좋잖아요. 안 놀릴수록 그 평정이면 우리가 가장 놀랄 때는 언제입니까?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면 놀라죠. 부스스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이 진화되어 온 가장 중요한 게 놀람을 줄이는 쪽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가장 놀라워하는 종이 어떤 종이요? 사슴 같은 종들이요. 됐죠? 네. 이 놀람이라는 게 이 진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놀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주로 피식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항상 노루, 사슴, 토끼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종들은 대부분 놀람 반응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근데 왜, 한 소식 한 사람들 놀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성철 스님 이미지를 떠오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장이, 헛기침 막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놀란 반응이 약하다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놀란 반응이 약하다는 거, 놀란 반응이 민감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항상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렇지. 그런 거지. 오케이? 그런 거지. 그럼 그런 거지라고 빨리 예측을 못했을 때는 항상 놀란 반응이 일어나요. 오케이? 자, 그래요. 그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바뀌는가. 이걸 이해하는 거는, 첫 번째, 행동은 동작하고 다른 겁니다. 행동이란 데피니션 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이 5포 생명체가 출현해갖고 동물들이 출현한 이 전체 과정, 예를 들면 절지동물부터 다 하면 6억 년쯤 걸렸어요. 예. 6억 년 정도 생명이 진화해서 특히 동물 쪽으로 가는 경우, 동물 쪽으로 가는 걸 딱 볼 때 저는 3단계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박테리아 이런 거는 그 유독한 케미컬을 감지하고 해피 반응을 일으켜요. 감지하고 해피. 그래서 설탕물 같으면 접근, 해피 접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동물쯤 오면 개나 고양이쯤 되면 개나 고양이를 행동이라 하면 안 돼요. 개나 고양이는 어떠냐면, 물론 동물 행동이라는 게 있는데, 간혹 그리 붙이긴 하는데, 엄밀히 말씀하면, 감각에서 운동이 나와요. 인간은 운동이라 안 해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행동이라 하는데, 동물은 엄밀히 말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행동은 이 동작의 이 벡터가 무수하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이 연결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행동은 이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없으면 어디로 연결해야 돼요? 이제 이해됐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벡터 배웠잖아요. 벡터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하고 행동은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생각은 직렬입니다. 여러분들 무의식 상태에 일어나는 것들은 병렬로 많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은 직렬이에요. Why? 왜 생각은 직렬로? 생각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한순간에 두 가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생각은 왜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할까요?